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오늘은 정관이 파극될 때, 정관스, 정관이 작살날 때, 파극이 된다. 파극. 정관이 파극이 될 때 여러분이 거의 골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천안사주, 귀한사주 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 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았습니다. 몇몇 분들이 뭐 관에 관한 것은 시대가 흘러도 그 개념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뭐 자유롭게 사는데 자동차 뭐 청소 잘 안 하는데 예? 천안 사줍니까? 이런 거 물어보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한 번씩 읽어보면서 제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제가 그렇게 설명을 잘 못하나요? 다시 한번 더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리면서, 자, 정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관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정관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정관은 이 정관 자체가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그 시대의 법. 그 시대의 법. 그 시대, 그 사회의 규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2025년, 26년인가요? 지금 2026년에 대한민국의 사회가 정관이 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 조선시대. 그 조선의 법이 정관입니다. 자, 관은 나의 집이다. 이제 나의 집.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라는 소리입니다. 울타리. 근데 테두리. 이 울타리 테두리가 나를 보호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집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고 아이고 좋다 하고 보호받고 있잖아요. 집이 나를 보호해 줄 수도 있고. 근데 이 울타리가 좀 허름하거나 너무 강력하면은 이 집이 오히려 나를 구속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구속. 자, 그래서 교도소도 여러분 관입니다. 교도소는 너무 강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칠살 편관이라고 부른다. 편관. 알겠습니까? 교도소가 편안하진 않잖아.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어떤 교도소에는 죄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안에 교도원, 경찰도 있습니다. 경찰. 그 사람들은 같은 교도소지만 출퇴근이 자유롭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교도소가 정관이 됩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들어간 죄수한테는 그 교도소가 편관이 된다. 이 관의 개념을 여러분이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관이라는 것은 나의 집이다. 근데 집, 그 시대, 그 사회, 현재 스코어, 지금, now, 지금의 울타리가 관이 된다는.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 지난 시간에 세월이 흘러서 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개념이 좀 바뀌었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뭐 관은 안 바뀌었습니까? 제가 정관을 얘기하면서 이 공무원이라는 설명을 지난 시간에 좀 드렸더니,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 공무원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그 시대, 그 사회, 그 조직, 그러니까 그 국가가 정하는 인물들이 공무원이잖아요.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공무원은. 그 시험의 기준이 뭐다? 그 사회, 그 국가, 그 조직이 원하는 사람이 이 집어넣는 게
공무원, 이 관직이라는 관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물론 또 뭐 이렇게 뒷돈 주고 뭐 이렇게 부정 비리로 뭐 들어가는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있긴 있지. 그런 걸 물어보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자, 이 사회가 정한 규범의 시험을 합격해서 들어간다. 공무원. 자, 근데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 원했던 어떤 관리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공무원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뭐 전두환 때라든가 뭐 박정희 때, 이승만 때 지나가면서 뭐 노무현 때 이 정권이 바뀌면서 원하는 이 공무원의 어떤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시험 문제도 좀 달라지고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어떤 그 시대의 규범과 시대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관이라는 것. 자,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은 옛날에는 이 관이 어찌 됐습니까? 과거 시절에는 우리가 초가집에 살았잖아요. 초가집, 초가 삼간, 초가가 뭐죠? 초가 그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잖아요. 그럼 현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가지고 장난합니까? 그게 어떻게 삽니까? 토끼도 아니고. 옛날 그걸 살았거든. 심지어 뭐 그 바위 틈 안에 들어가서 살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게 그 시대의 정관이라면. 그 시대 정관. 그러다가 기와집. 한때 우리가 한 30년 전만 해도 단독주택에 많이 살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빌라, 아파트가 생기기 좀 전에. 그러다가 이제 빌라, 아파트 생기고 난 다음에 요즘에 거의 아파트에 살지 않습니까? 현대 사람들은 거의 아파트라만. 아파트가 지금 시절에 이 정관을 나타낸다는 소리거든. 근데 아이고 나는 아파트 필요 없어. 나는 저기 논에 컨테이너 박스 짓고 삽니다. 그게 상관이다. 상관. 그게 상관입니다. 나는 이 시대의 사회적 규범, 시대 법, 유행 이런 거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내 꼴리는 대로 하겠다. 그게 상관이 되고 관을 상한다. 나는 이 관에 소속되지 않고 튀어나오겠다. 이게 상관, 정관.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제 깔끔하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정관이 파극되는 때가 가장 위험하다. 가장 위험하다. 여러분들이 뭐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거 없습니까? 맨날 물어보는데 뭐 조심해야 될 거는 뭐 3,700가지 넘지요. 밤늦게 돌아다니는 술 먹고 돌아다니는 개 조심해야 되고 조심할 거는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가장 사주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하나가 바로 이 정관이 강하게 손상이 될 때, 정관이 강하게 손상당할 때, 그걸 우리가 이제 뭐 파극이라고 하죠. 파극이 될 때라. 자, 어떤 사람 사주에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이 있다. 이 정관이라는 인자가 있다 할 때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회의 규범 그리고 질서 이런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걸 배웠다는 소리지. 자, 이게 연에 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 있다 할 땐 엄마 아빠한테 이제 그걸 배웠다는 소리입니다. 일에만 있다. 그럴 때는 그 뭐 배우자한테 배우겠지 나중에. 시에 있을 때는 그 자식한테 배우게 됩니다. 이 규범 질서를. 그런데 내 팔자에 정관이 없다. 없으면은 일단은 다행이다 말. 왜? 파극될 게 없거든. 정관이 깨질 게 없단 말이야. 정관이 없다. 정관이 깨진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집에서 집이 무너진다든가 집에서 쫓겨난다는 소리거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정관이 없는데요. 쫓겨날 집도 없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그런데
그건 좀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이제 정관이 있는데 정관이 손상, 파극당한다. 자, 그러면은 한 예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가 병원년이잖아요. 병원년이다. 그러면은 이 병호가 정관을 파극시키려면은, 손상을 주려면은 어떤 일간 해야 됩니까? 병화일간인. 병화일간에 관이 바로 수가 되기 때문에 수가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병화일간에 옆으로 개수, 병화일간의 개수는 사람의 정관이 됩니다. 그렇죠? 밑으로 자수, 자수는 밑으로 정관이 됩니다. 자, 일단은 병하고 개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데미지는 주지 않겠지만 사사로운 데미지는 받습니다. 집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집이 흔들리는 느낌. 자, 밑으로 오화가 좌우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강하게 자수 정관이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좌우의 충이 일어날 때는 당연히 이게 물이고 이게 불이니까 그렇게 크게 데미지가 이 사람한테는 일어나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말 그대로 이 정관이, 나의 관이 이 불에 관한 것에 크게 좀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것? 겁재 때문에. 겁재라는 것은 뭐 친구, 동료라든가 뭐 과거에는 이런 구조에서 뭐 너그 남편, 다른 여자랑 바람난다, 뭐 이런 1차원적인 뭐 해석을 했지만 그것도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는 참고는 할 수 있다.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겁재, 친구의 꼬임에 사기를 당한다든가, 친구가 따라 강남 갔다가 골로 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관이 손상됐다. 자, 병환대 병자일주가 아니라 병환대 옆에 자수가 있다. 월지에 자수가 있거나 시지에 자수가 있다. 이럴 때는 월에 있을 때는 뭐 직업적인 변화 변동, 시에 있을 때는 자식의 변화 변동, 아니면 뭐 취미 생활에서 사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스캔들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일들, 이런 정관의 파급. 정관이 파급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올해 5월 꽃냄이 피어나는 5월이 오면 바람 속의 향기 따라 골로 갈 수 있다. 5월은 양력으로는 6월이 됩니다. 양력 6월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올해 병활관들 나의 관이 파극되지 않도록 좀 심조하시고, 또 다음 운에서도 여러분들의 정관이 언제 파극되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관이 골로 가던 시기 저를 한번 볼까요? 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임상을 해야 되잖아. 또 여러분도 안 믿으니까. 그렇죠? 거의 다 믿는데 몇몇 분들이 그런 분이 계십니다. 자, 제가 갑인일주입니다. 갑인일주에 이모월이거든. 여기는 년은 여러분들이 나이를 유추할까봐 29살이기 때문에 일단 나이는 숨기겠습니다. 시까지는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사주 구성이 되는데 이 관이 없습니다. 리얼 쌍놈스. 죄송합니다. 예. 관이 없어가지고 인생은 뭐 항상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런데 어릴 때 10대 때 신사대운이 왔었네. 신사대운. 자, 이 신금은 그래도 이 병화가 있어가지고 좀 약간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병신합이 되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자, 이 신금이 작살 날라면은
이 천간에 신금 정관이 작살 나려면은 1번 운에서 팔자는 없으니까 운에서 정화가 온다. 1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2번 을목이 와도 정화만큼은 아니지만 데미지를 받는다만 2번. 자, 나머지 3번. 3번은 이 오중 오화 안에 들어있는 병기정의 이 정화가 천간으로 뜰 때 이게 문제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오화가 뜨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오화를 한번 때려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자라는 글자가 오거나 좌우충으로 4번은 묘라는 글자가 오거나 묘라는 글자 그 다음에 5번은 유라는 글자가 올 때 등등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사주를 잘 모르는 분들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자 1번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이 사람의 10대 운에서 자 정화가 언제 날라왔는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900 이걸 말하면 내 나이가 들겠네. 자 연도는 말하지 않고 연도로 안 말해도 여러분이 이 거꾸로 나이를 또 29살입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자 정묘년이 와. 정묘년이 오면은 지금 1, 2, 3, 4, 5 중에 1번하고 4번이 함께 걸리거든. 알차가 없단 말이야. 이때 정관이 작살납니다. 그럼 이때 이 사람이 뭐 집이 굉장히 파토가 났다든가 아니면은 뭐 거의 이제 뭐 저 유괴돼 가지고 골로 갈 뻔했다든가 아니면은 학교를 그만뒀다든가 어쨌든 본인의 일상의 어떤 큰 현실 그 시대에 그 상태에서 큰 어떤 일신의 변화가 아주 크게 일어난다. 어떻게 안 좋게 골로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운에서 실제로 가정에 아주 큰 우환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어마무시한 우환이 일어나가지고 골로 갈 뻔했었거든. 그래서 제가 이 운들을 쫙쫙 다 맞춰보니까 이 운에서 유가 왔을 때 제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이때 자퇴를 했거든. 나중에 뒤늦게 검정고시를 했지만 이때 제가 자퇴를 했었고 이 말씀드렸던 이 운에서 그렇고 이 운에서 자수는 아주 어릴 때 왔었는데 이럴 때도 이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계속 이사를. 이때는 뭐 옛날이니까 여러분 이사를 뭐 자주 다니셨겠지만 거의 이때 이사를 한 두어 번 했거든. 1년에 한 2번 정도 이사를 하는 일이 있었고 이 을이 오는 타이밍에서는 이때도 이사를 했대. 이때도 이사를 2번 했네요. 1년에 2번씩 쫓겨다녔다는 소리거든. 어릴 때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네요. 이 사람이 불쌍한 놈이네. 불쌍한 놈입니다. 여러분 잘해줘야 됩니다. 자꾸 댓글에 갈구고 자꾸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태 안 좋거든. 임마 이 본인 보십시오. 지금 올해 뭡니까 지금 병호년이네. 병호년. 이 병호 들어오면은 임마 지금 임수 작살났고 병호가 오니까 요렇게 인호합되고 요 인목 사라지고 올해 간목까지 사지에 들어간다. 거의 골로 간다면 이 골로 가는 구조. 임마 이거 알겠습니까? 불쌍하니까 여러분 잘 챙겨주시면서 이 인마도 열심히 살라는데 여러분들 자꾸 뭐 천안사주 어떠니 저떠니 징징거리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잘 살아보십시오. 알겠죠? 어쨌든 올해 관이 파극되는 병활관들 좀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정관이 언제 파극이 일어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팅 파이팅입니다. 그러고 자꾸 그 댓글로 전화번호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저번에 그 영상에서 그
핸드폰 번호 새로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상담용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렸는데 그게 한 달, 지금 한 2달 지났지요. 2달 지났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 온 사람이 없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2달 동안 한 3명 전화 왔습니다. 3명. 그래서 핸드폰을 끊으려고 쉴 데 없이 지금 맞죠? 전화도 안 오는데. 그래서 일단 다시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다시 카카오톡에 원탑 명리를 검색하시면은 원탑 명리 연구소가 나옵니다. 원탑 명리 연구소 상담비는 5만원입니다. 5만원 지참하셔서 일로 연락 주시고, 일단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 끊기기 전까지는 조만간 끊길 것 같은데 010 6893 6492 요 번호로 일단 끊기기 전까지는 장난 전화하지 말고 문자 주십시오. 알겠죠? 화이팅입니다.